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사측의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한국 GM 노조가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78.2%가 쟁의 행위에 찬성한 가운데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ICT 비중 50%가 넘는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투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의 주요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 전용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사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하락 마감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은 코스닥 홀로 1.76%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과 그리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은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하회하는 상황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145.12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6% 상승한 731.50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은 부진하면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6만 2천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역시 유지가 되면서 46만 7,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라젠은 3.76% 상승한 88,200원에, CJ ENM은 1% 넘는 상승으로 23만 9,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어제장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학과장님의 시황을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오늘 인사 말씀과 함께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2일에 했으니까 무려 6개월 만입니다. 저는 원래 무료 방송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2일에 무료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절묘했죠. 제가 4월 22일에 전달했던 핵심 내용이 뭐였었냐.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마지막 반등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5월 2일부터 지수가 계속 빠졌습니다. 5월 1일은 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참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실시간 방송 인원이 2,000명이 넘었었어요. 아마 이번엔 더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1일이고요. 오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갈 텐데 설경제TV 안에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모처럼의 무료 방송 또 함께 하셔서 탄탄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과장 정우 대표님 함께 한 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장주간에서는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역시나 마지막에는 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과장 정혜 대표님 먼저 시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코너에 내일장 조언이 있잖아요. 그때 핵심 키워드를 제가 하나 더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에도 정확하게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로 코스피보다 먼저 반등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특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도하는데 지수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 올라갈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도했는데 오늘 보합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코스피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 변동폭이 0이에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마치 그 생태계에서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그 정도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1년 하셨든 10년 하셨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전날하고 똑같은 날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똑같은 아주 정말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종가 기록한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에서 매수 홀딩 마감시켰어요. 2018년 통틀어서 제가 선물에서 매수 홀딩 마감시킨 거는 오늘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엄청나게 이 희박한 확률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은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저점이 비슷하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저점이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매수 홀딩 시켰다는 거죠. 제가 매수 홀딩 시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금년에 딱 두 번이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선물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지수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라인이 있죠. 정확하게 277.25포인트.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도 홀딩. 여기서 내려왔을 때도 홀딩. 결국 이제 약간 평가되고 이제 홀딩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대세 하락을 얘기하고 앞으로 계속 빠진다고 얘기하는 제가 선물에서 매수 홀딩 시켰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럼 단기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하냐가 포인트잖아요. 그것도 계산 다 끝났어요. 제가 재미난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7월부터 계속해서 언젠가 2000선이 이탈할 거라 그랬죠. 그 전망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언제 이탈할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7월에 2000이 깨졌을 때 저점이 몇 포인트가 될 건지 1단위까지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거나 한 달 보신 분들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를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서울경제TV에도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2012년에 보면 제가 고점은 한 달 반 전에 저점은 2달 반 전에 지수까지 다 찍어줬어요. 1단위까지 찍어줬어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입니다. 다른 방송사도 아니고 제가 서울경제TV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보죠. 예,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빨리 보고 좋게 말하면 정말 파악을 빨리 하는데 어쨌든 거시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선은 금년이든 내년이든 이탈한다. 근데 2000선이 이탈했을 때 저점 포인트는 1단위까지 이미 계산 끝났다. 예를 들어서 1900 몇십 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딱 거기서 또 확 또 매수시킬 건데 지금은 뭐냐? 단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금년에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선물 매수홀딩 한 겁니다.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았던 분들, 이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근데 나오게 되면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 제가 사인을 냈어요. 오늘 2140이 저점이고 이게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까지 반등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거를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전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방송 보셨던 2000명이 넘는 그분들 다 증인이거든요. 이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2일이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됐는데 제가 5월 1일자부터 정확하게 이제 반등 마무리하고 빠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5월 1일이 휴일이었다 그랬잖아요. 5월 2일부터 거짓말처럼 어때요? 쫙 빠졌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 다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맞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일요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작은 일단 코스피보다 먼저 반등세를 좀 시작을 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하락세에 대해서 먼저서부터 저희 정석 투자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일단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이제 반등에 대한 예상을 또 말씀해 주시는 만큼 이 반등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안에 또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학 과장님만이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도 확인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주요로 보셨을까요? 네, 시황 한 팁 더 드린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야간 선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플러스죠. 여기서 야간 선물이 현재 플러스인데 미국 시장만 오늘 반등 나오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니까 그동안 마음 졸이셨던 분들 좀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 주식 전문가들은 이번에 반등 기회를 제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름에 내내 그랬잖아요.
위험 관리하라고.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은 한센과 만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센 같은 경우 지금 주구장창 내려가고 만도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 한샘과 그리고 만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한샘 하면은 또 정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죠.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한샘은 지금 거의 폭락입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 어떤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현재 트렌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폭락했으니까 야, 이거 단타 매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현재 적정 주가 24,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48,000원대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 48,000원대인데, 지금 보세요. 이거 거시적인 어떤 트렌드인데, 이 종목이 2015년에 무려 얼마까지 갔었죠? 이걸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34만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정 주가가 24,200원인데 지금 적정 주가 24,200원이에요. 그럼 3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2만 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3년 전에는 2만 원이 안 됐던 이 한샘이 물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 34만 원 갔어요. 도대체 몇 배 간 거예요? 몇 배? 엄청나게 갔죠? 17배 이상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적정주가를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늘목이라고 중기 매매 안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가격대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적정주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이거 늘림목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네오박스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늘림목으로 보이잖아요. 두 번째 네오박스는 뭡니까? 다시 추세 상승. 세 번째 네오박스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정말 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주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샘은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단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단기 차트로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이거 아직은 단타하면 안 됩니다. 거래가 좀 줄어들 때 단타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만도입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 보시죠. 만도는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빠졌죠. 억울할 정도로. 이거는 되려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45,500원인데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그 12월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주식선물 매도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났죠. 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만도는 여기서 던지기 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는 단기 홀딩 하시고요. 단기 홀딩. 미보유자는 좀 내일 마이너스권이 온다 그러면 단기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재TV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갖고요. 샘플러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증권사에도 없어요. 경제TV에도 전혀 없어요. 오직 서울경제TV에서만 제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하던가 말던가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무료로 지금 계속 오픈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량주 좋아하시고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짬짬이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계속 오픈해드리니까 항상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한샘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적정 주가 비교해서 고평가된 종목으로 작년부터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주식 선물에 대해서 좀 기회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또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한샘은 오늘도 21%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오늘장 6% 좀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유자는 단기 홀딩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죠. 한샘과 만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월요일 코너와 화요일 코너 각각의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또 학과장 정은 대표님만이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역사를 또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학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배워볼까요? 네, 이 코너는 제가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 경력이 길잖아요. 주식 전문가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모든 경력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PD, 작가 분들에게 제가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이게 좋냐? 첫 번째, 이건 저만 할 수 있어요. 이건 경력 짧은 전문가들은 절대 못해요. 아닌 게 있어야죠. 두 번째, 정말로 투자자들한테 학습도 되면서 어떤 정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너가 좀 오래 갔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아차 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실전에서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역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른 건 의미가 없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다는 거죠. 결국 원래 기아차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하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근데 IMF 때 좀 기업이 안 좋아졌죠. 근데 그때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같은, 현대차 그룹인데 아주 머리 잘 쓴 거죠. 왜 그러냐면, 왜 현대차에서 머리를 잘 썼냐면,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겁니다. 잘 쓴 이유가 뭐냐면, 기아차의 인력과 어떤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그냥 현대차란 브랜드 갖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기아차 브랜드를 놔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여러분 침대 아시죠? 침대. 우리나라 침대 메이커 중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죠? 유명한 광고 카피 있잖아요. 네, 침대는 과학이다.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는데 그게 에이스 침대잖아요. 근데 에이스 침대 말고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시몬스예요. 근데 형제예요, 형제.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스 침대를 그냥 형제가 나눠서 이렇게 경영해도 되는데 일부러 2등 가구 브랜드를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대차가 굉장히 판단을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브랜드는 어쨌든 다르잖아요. 같은 그룹이지만.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에 이게 인수가 됐고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예측했던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그때 12월이었습니다. 6,500원 이하에서 중장기 매수 1순위라고 했어요. 1순위. 증거 다 있습니다. 제가. 증거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기아차를 직장인이 중기로 들어갈 1순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6,500원이었습니다. 놀랍죠?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기아차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보통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주로 그래요. 좀 나쁘게 말하면 하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위에 가치가 있고, 가치 위에 심리가 있고,
심리에 수급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기아차를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기아차는 그 당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큰 건 뭐냐? 어떤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쨌든 MB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10개월이네요. 12월이니까. 아무래도 현대 출신이니까 유리한 게 많죠. 왜 제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 1992년 기억하십니까? 대선 때? 그 당시 1992년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대선 출마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름 만에 현대건설이 반토막 났어요. 보름 만에. 지금이야 반토막 나는데 뭐 이틀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상한가 한가 폭이 워낙 작아서 보름 걸렸어요. 왜 그러냐? 정치봉 당하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 당시 보름 만에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1992년입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실적 증가가 유력했죠. 거기다가 환율은 올라가죠. 또 아무래도 어쨌든 MB가 현대맨 출신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과 12년 어떻게 했냐? 8만 원 이상에서 싹 정리하라 했어요. 이제 끝이다. 그리고 2013년에는 뭐라 그랬냐? 6만 원대 중후반에서 제가 마지막 매도 기회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서울경제 TV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매도 기회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놀라지 마세요. 언젠가 3만 원이 깨질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원도 바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 원대가 지지되면서 혼조세 구간인데 대응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단타와 단기만 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뭐 1박 2일 코스나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거는 찬성하는데 중기는 반대입니다. 자, 그럼 차트로 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기아차를 정말 제 인생에서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08년 12월 이때 6,500원 이하에서 제가 1순위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8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던지라고 했습니다. 2011년과 12년이죠. 네, 두 번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죠? 그리고 나서 2013년에는 바로 서울경제 TV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얘기했어요. 3만 원이 깨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3만 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나서 4년 뒤에 깨졌죠. 그러면서 3만 원이 깨져도 절대 바닥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더 깨질 거라고요. 지금 저를 5년, 10년 보신 분들은 다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기아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추천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뭐 차트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당시에.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던 거고, 과거에 1992년에 또 반대로 그때 어떤 그 정치보복이 두려워서 현대건설이 급락했던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얘기했을까? 매수는 까짓 거면 이해를 한다 칩시다. 뭘 보고 매도를 8만 원에서 냈을까? 그거는 제가 수급을 본 거예요. 일반적인 수급을 보면 안 돼요. 저만 보는 수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학생, 또 재수강생 이런 거 보면 평택초등 아카데미 이렇게 이용권 드리잖아요. 거기에 웬만큼 강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수급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당시 그럼 왜 2013년 6만 원대 중후반에서 그러면 마지막 매도기에다 그리고 3만 원이 깨질 거다 얘기했냐면 자동차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제 예측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근데 언젠가 중장기 바닥이 오면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가 사인 내드리는데 아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기아차하고 나머지 자동차 종목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이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는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풀어드린 그 분석 내용을 함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또 담아볼까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할 텐데 중장기 바닥에 대해서 일단 아직은 좀 잡히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학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을 접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질이 8040님의 질문입니다. 레이언스를 매수가 25,5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요. 레이언스 오늘은 약보합 마감으로 16,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점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학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D학점이고요. 다소 높은 추격 매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30 정도에서 매도 후 재매수가 좋은데요. 안타까워요. 뭐 적정 주가 대비로 보면 뭐 상당히 저평가되는데 이분은 너무 높게 잡았어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5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입니다. 이쯤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일단 지수가 가든 말든 저 구간에서는 잡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우든 5일선 위에서 잡는 건 아니다. 물론 5일선 위에서 잡았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석이 아니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정석 투자를 해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구잡이 매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매수해도 수익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정석 투자라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마구잡이 매매라면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초보자들이 막 금방 수익 냈다, 금방 또 막 까먹고 막 그냥 정신이 없죠.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수가 되고 정말로 평생의 재테크가 하고 싶다면 정석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습관은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레이언스는 D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아쉽게도 좀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31분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장에는 현선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의 증시 개장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984님의 질문입니다. 빅텍을 매수가 2,600원에 비중 5% 질문 주셨는데 빅텍 오늘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2,4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북한과의 문제가 있으면은 또 많은 분들 집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먼저 학점 알아볼까요? 네, B학점이고요. 예측 매수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평가손인데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 하시면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홀딩이 좋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시중이 많아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시중 물량이 많으니까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나 가치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빅텍은 만약에 그 북한과 관련된 뭔가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할 거고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는 있어요. 지수가 급락하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건 반대하는데 살짝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담하는 거는 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텍에 대한 부분 일단 학점은 비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매수 후에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 홀딩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진단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3559님의 질문이고요. 알파홀딩스를 매수가 14,20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알파홀딩스 오늘은 5% 넘게 올라오면서 13,7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학 과장님 먼저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C학점이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학습 후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단기 대응하시고요. 좀 아쉽다 그러면 약간 좀 높다. 물론 이 가격도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저점 매수하면 좋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라인이 여기에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또다시 강조합니다. 현재 이 종목의 추세는 뭐죠? 아직까지는 하락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요. 자,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 구간이죠.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아마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텍스트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물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100% 제 거예요. 저는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요. 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똑같이 얘기하는 데가 있다면 아마 저를 베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어떤 주식 이론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한테 배우는 각종 노하우 팁은 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파홀딩스에 대한 부분은 C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단기 대응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1255님의 질문이고요. 지금 종목은 LG전자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71,000원에 비중 30% 실으셨는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최근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 LG전자는 1.24% 밀리면서 6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학 과장님, LG전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점 어떻게 될까요? C학점이고요. 예측 매수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일단 손절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한 다음에 평균가 대비 손절 10% 하던가 알아서 반등하면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 C학점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 후에 평균가 대비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자율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매수에 대한 타이밍보단 지금 손절 비실행한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219님의 질문이고요. 대한항공을 매수가 25,70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오늘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25,7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지금 동일한 시점인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이고요. 시향을 고려한 성공적인 예측 매수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지지될 것 같은데 낙폭과대인 우량주를 잘 잡으셨고요. 손절 5% 또는 수익 10%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A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 10% 단기 매매 접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362님의 질문입니다. KCC를 매수가 40만 원의 비중 100% 주셨는데요. 자, 일단 KCC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밀리면서 28만 4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학 과장님 지금 손실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D학점이고요. 추격 매수하셨고 손절을 안 하셨어요. 종목은 기가 막힌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홀딩했다가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수 연동형이라고 봐야 돼요. 지수 따라가는 형태예요. 원래 우량주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속성, 특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를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KCC는 저는 지금 노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장기 최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질까. 그래서 그때 아마 강력하게 쌓인다니까 그때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량주라는 건 알지만 일단 손절했다 다시 잡아야죠. 설령 이 종목이 번져놓는다 한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KCC 일단 종목을 잘 선정을 해도 매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손절을 좀 비실행한다면은 이런 결과를 낳겠네요. 일단 KCC는 디약점이고요. 단기적 홀딩 후에 최대한 고점 매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6952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를 매수가 30만 7천 원의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오늘장은 26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학 과장님, 포스코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9월 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불안하다. 그리고 지수가 실제로 폭락했죠? 그러니까 시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량주네요. 우량주는 시황과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모든 종목이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비약점입니다. 단기적으로 홀딩했다가 최대한 고점 매도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지수를 판단 안 한 거예요. 차트 잠깐 볼까요? 보세요. 9월 말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지수 빠지니까 급락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KCC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수 연동형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는 우량주는 철저하게 지수를 참고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량주는 철저하게 지수 연동해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디약점 확인됐고요. 단기적 홀딩 후에 최대한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월요일장, 어제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선물 쪽에서는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가는 만큼 오늘은 기업들의 강한 호실적 속에 상승 출발하면서 지난주의 하락분을 조금씩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은 현물 쪽에서는 보합권 마무리고 선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 정유 대표님, 수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요인만 본다 그러면 단기 반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해외 증시 변수만 없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수급이라든가 어떤 업종, 기타 기술적 흐름,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것만 없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이 현재 상승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도 플러스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락 반전하고 내일 또 중국이 추가로 폭락하고 이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 오늘 그냥 적당히 미국 플러스로 끝나주고요. 중국도 빠지더라도 약간 빠지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죠. 이러면 내일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그 첫 번째 시황 코너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은 저점이 비슷했고 또 이번 주 월화가 또 저점이 비슷했는데 어쨌든 저점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외 증시만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황을 분석할 때 한 15가지 정도의 요소를 머릿속에 딱 넣어뒀다가 하나씩 꺼내요. 지금은 이거 3개, 지금 이거 5개. 그래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추론을 해요. 그래서 결론 내린 다음에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그 대사하락 논자인 제가 선물에서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한 거 홀딩 시켰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반등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외 증시만 잘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의 전망은 해외 증시 변수만 없다며 단기 반등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또 개장 소식,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단 좀 장 후반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상승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호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황센터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연결사항 지금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앞서서는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체도 일단 상당 부분의 포인트로 상승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속보 내용을 조금만 들려드리면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일마트에서는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승 출발을 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시황이 참 중요한 만큼 일요일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는 무료 방송 꼭 많은 분들 시청하셔서 좋은 시장 분석과 내용들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장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석투자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